자, 첫 번째 문제 살펴봅니다. 각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각 지역 출신 가운데 서울에 살며 배설하는 자들의 모임을 경제소라고 합니다. 경제소에서는 고향에 사는 유력자 중에서 강직하고 명사한 자들을 선택하여 유양소가 되겠죠. 유양소에 두고 형리의 범법행위를 규찰하고 풍속을 유지하였습니다. 구조가 어떻게 돼요? 경제소 하게 되면은 어떤 지역에서 그 출신 고관들이 앉아가지고 자기 지역에 있는 유양소를 통제하게 됩니다. 통제 방법은 일반적으로 좌수나 별감을 임명하는 임명권을 갖게 되죠. 아래쪽도 읽어봅니다. 유양소를 설치하고 향임을 둔 것은 맡은 바를 중히 여긴 것이다. 수령은 임기가 정해져 있어 5년이죠. 늘 바뀌니 백성의 일에 뜻을 둔다 해도 먼 곳까지 상세히 살필 겨를이 없다. 그러므로 각 지역에서 충성스럽고 부지런한 사람을 뽑아 그 지역의 기강을 맡도록 하여 수령의 눈가기로 삼았다라는 게 원래의 취지였습니다. 패단이 많아가지고 존폐를 거듭하게 되죠. 선지 읽어봅니다. 1번 주세봉이 처음 설립하였다 하면은 백운동 서원이 되죠. 백운동 서원이 최초의 사립이죠. 서원이면 최초의 서원이 되고, 이게 이 이후에 소수서원이라고 해가지고 최초의 사액서원이 됩니다. 사액서원 하게 되면은 이제 국가에서 노비나 그런 것들을 지원을 해주고 각종 의무도 면제를 해주게 되는 거예요. 이때 소수서원 최초의 사액서원이 되는데 이왕의 건의로 백운동 서원이 최초의 사액서원인 소수서원이 되는 겁니다. 이번 좌수와 별감을 선발하여 운영하였다. 이거 유양소에 대해서 계속 답으로는 반복되는 선지입니다. 3번 중앙에서 교수와 훈도를 파견하였다. 지방의 향교에 대한 설명이죠. 4번 대성전을 세워서 성현의 제사를 지냈다. 대표적으로 성균관이 있고요. 향교도 대성전을 세워서 성현의 제사를 지냅니다. 5번 흥선대원군에 의해 대부분 철폐되었다. 서원에 대한 설명이죠. 47개소만 남기고 다 철폐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평이한 문제였습니다. 다음 문제 보죠. 자, 문제 읽어봅니다.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정치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예요. 정치를 논하여 바르게 이끌고 백관을 규찰한다. 그럼 뭐예요? 사원부가 되죠. 감찰기능. 풍속을 바로잡고 원통하고 억울한 것을 풀어주고 외람되고 거짓된 것을 금하는 등의 일을 관장한다. 지부 1명, 장령 2명 등등을 둔다. 사원부에 대한 설명입니다. 핵심 포인트는 백관을 규찰한다 라는 단어가 되겠어요. 1번 수도의 치안과 행정을 주관하였다. 계속 반복되는 선지입니다. 한성부. 반복도 웃기는 게 1번으로 계속 반복이 되고 있네요. 이번 고려의 3사와 같은 역할을 하였다. 그럼 호조 정도가 된다고 했어요. 조선의 3사는 언론기관이라고 했습니다. 사원부, 사관원, 그리고 홍문관까지를 합쳐서 3사라고 한다. 조선의 3사. 3번 조광조를 비롯한 사림의 건의로 혁파되었다. 소격서나 혹은 유양소가 되겠죠. 소격서가 좀 더 일반적이지 않나. 4번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국정 최고 기구로 성장하였다. 이것도 엄청나게 반복이 되고 있죠. 비변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5번 오품이하의 관리 임명 과정에서 서경권을 행사했다. 사원부와 사관원이 되죠. 정말 많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5번이 답으로 이 정도 가면 거의 주는 문제네요. 자, 다음 문제 보죠. 자, 문제 읽어봅니다. 또 조선의 그 통치 기구에 대한 설명, 그 문제가 나왔어요. 각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그림은 중종 때 그려진 미원 계회도입니다. 이건 우리가 잘 모르죠. 미원은 땡땡땡의 별칭으로 간쟁과 논박을 담당했다. 그럼 뭐예요? 사관원이 되죠. 사관원. 소나무 아래에는 계회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하단에는 참석자들의 관직, 성명, 본관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관원에 대한 설명을 골라주면 됩니다. 1번 왕명의 출납을 관장하였다. 승정원에 대한 설명이죠. 승정원은 앞에서 뭐라고 불린다고 했습니까? 은대라고도 불린다고 했어요. 2번 수도의 행정과 치안을 담당하였다. 이것도 계속 반복이 되죠. 한성부에 대한 설명입니다. 3번 사원부, 홍문관과 함께 3사로 불렸다. 정답이 되죠.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 조선의 3사, 언론기관이라고 했습니다. 4번 실록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맡았다. 춘추관이죠. 춘추관에서 이제 왕이 죽으면 임시로 실록청을 설치를 하고 실록을 작성합니다. 5번 반역죄, 강상죄 등을 범한 중대인을 다스렸다. 의금부죠. 의금부도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통치기구는 계속 반복들이 되네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문제 읽어봅니다. 땡땡땡에 대해서 알려줄래 하니까 대제학이 벌써 나와버렸으면 홍문관인데 계속 읽어봐요. 궁중의 서적과 문서를 관리하였어. 옥당이란 명칭이 나왔죠. 홍문관이 됩니다. 홍문관. 세종 때 집현전이 설치가 됐다가 세조 때 경연을 폐지하면서 같이 폐지가 됐다가 다시 성종 때 경연을 살려내면서 홍문관이 세워져서 세종 때 집현전을 잇습니다. 홍문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죠. 자, 1번 수도의 행정과 치안을 맡아보았다. 한성부에 대한 이야기죠. 한성부도 반복 계속 되고 있습니다. 사원부, 사관원과 함께 3사로 불렸다. 또 옳은 설명이죠.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 조선의 3사. 3번 을묘외변을 계기로 상설기구가 되었다. 비변사죠. 3월이 임해가지고 삼포회란 때 설치가 되고 을묘외변 때 상설화가 되고 임진왜란 때 최고기구화가 돼서 이 이후에 세도정 시기에는
중심에 서 있다가 흥선 때 혁파가 되죠. 4번 왕의 비서기관으로 왕명의 출납을 담당하였다. 승정원에 대한 이야기죠. 5번 국왕 직속 사법기구로 반역죄, 강상죄 등을 처결하였다. 의금부에 대한 설명이 됩니다. 너무 그냥 금방금방 풀리는 문제들이네요. 다음 문제 또 보죠. 자, 문제 읽어봅니다.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것은 영조가 세 손을 데리고 정조 정도 되겠죠. 정조를 데리고 땡땡땡에 거둥하여 해당 관원들에게 내린 사원시입니다. 집현전을 계승한 이 기구는 사진에서 보이듯 옥당이라고 또 홍문관이 되죠. 홍문관에 대한 반복된 출제입니다. 자, 1번 읽어봐요. 수도의 행정과 치안을 담당하였다. 한성부. 이렇게 진도별로 공부를 하게 되면은 반복이 엄청나게 돼서 뭐가 중요한지 중요하지 않은지 학습 범위는 어디인지 쉽게 알 수 있어요. 이번 고려의 3사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지 않았죠. 고려의 3사는 조선에 와서 이제 호조에서 담당을 하게 되고 조선의 3사는 언론기관이다. 고려의 3사는 회계기관이다. 3번 실록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관장하였다. 춘추관이 되죠. 이것도 뭐 반복되고 있습니다. 4번 왕에게 경서와 사서를 강론하는 경연을 주관하였다. 홍문관에 대한 옳은 설명이죠. 5번 국왕 직속의 사법기구로 반역죄, 강상죄 등을 체결하였다. 또 이것도 반복되는 거죠. 의금부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뭐 5문제인데 금방 풀어버렸네요. 반복이 많이 되니까 그렇죠.